그려지는 세상에서 더 선명해지는 것. 한 사람의 삶이 오늘 밤 당신에게 건네는 말. 오늘 하루를 견디고 이 글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쩌면 불을 다 끄고 어둠 속에 앉아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창밖을 바라보며 이어폰을 꽂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소파에 기대어 혹은 침대에 누워 오늘이라는 하루를 겨우 마치고 이 목소리를 틀어놓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계시든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가 쉬웠는지 힘들었는지도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간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밤은 솔직합니다. 낮에는 우리가 많은 것을 감추며 삽니다. 괜찮은 척, 바쁜 척, 무언가를 하고 있는 척. 하지만 밤이 오면 그 모든 것들이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진짜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나는 어떤 하루를 살았는가?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들이 이 시간에 찾아옵니다. 오늘 밤 저는 당신에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나라, 다른 언어, 다른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느꼈던 무력감과 외로움, 그가 마주했던 상실,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나갔던 방식은 오늘 밤 당신이 느끼는 것과 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시대가 달라도 사는 곳이 달라도 인간이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는 것들은 같습니다. 그 공통된 자리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천천히 들어주십시오. 한 장 빛을 바라보던 청년. 그는 세상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남들이 사물을 볼 때 그는 사물 위에 내려앉은 빛을 보았습니다. 남들이 나무를 볼 때 그는 나무의 윤곽이 아니라 그 나무가 오후 햇살 속에서 어떻게 떨리는지를 보았습니다. 남들이 강물을 볼 때 그는 강물 표면에서 빛이 부서지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그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을 때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다르게 본다는 것은 처음에는 고독한 일입니다. 내가 보는 것을 남들이 보지 못한다는 것. 내가 느끼는 것을 남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그 거리감이 청년에게는 때로 막막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틀린 것인가? 내가 이상한 것인가? 왜 나는 남들처럼 보이지 않는가?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보는 방식을 지키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다들 다른 방식으로 보고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다른 방식이 옳다고 말할 때 자신의 시선을 유지한다는 것은 조용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용기는 항상 소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방식을 계속하는 것.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장 어려운 종류의 용기입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것이 있으셨습니까?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무언가를 보거나 느꼈던 것. 그런데 그것을 쉽게 말하지 못했던 것.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혹은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그냥 혼자만 알고 지냈던 것.
그 청년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보는 것을 캔버스에 담으려 했지만 처음에 세상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 그 시간이 길었습니다. 2장 실패와 가나안. 세상은 그의 그림을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전시회에 내보낸 그림들이 조롱을 받았습니다. 비평가들은 그의 방식을 미완성이라 했습니다. 흐릿하다 했습니다.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그림 앞에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순간의 감각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가장 정직하게 담아낸 것을, 자신이 가장 진실하다고 믿는 것을, 그것을 세상 앞에 내놓았는데 세상이 틀렸다고 말할 때 그 순간 인간은 무엇을 느낍니까? 수치심입니다. 그리고 혼란입니다. 내가 틀린 것인가? 내 시선이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가? 계속해야 하는가? 아니면 포기해야 하는가? 경제적인 어려움도 함께였습니다. 그림이 팔리지 않으니 먹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했고 집을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했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무게는 단순한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가족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당신도 그런 시절이 있으셨을지 모릅니다.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했던 시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결과가 따라오지 않았던 시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뜻하지 않았던 시절. 혹은 지금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역할이 줄어들고 나서 사람들이 이전처럼 나를 찾지 않게 되면서 내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을 그 사람도 알았습니다.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칭찬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어도 되는가? 라는 질문이 슬며시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했습니다. 화려한 결심으로 계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도 붓을 들었습니다. 이유를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그것이 집념입니다. 3장 집념. 집념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집념이라는 말을 들으면 강렬한 무언가를 떠올립니다. 이를 악물고 눈을 빛내며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소리치는 것. 하지만 실제 집념은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집념은 소리가 없습니다. 그냥 오늘도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앉았던 그 자리에 오늘도 앉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딱히 다른 방법을 모르겠어서 그냥 또 앉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했습니다. 전시에 실패해도, 가난해도,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아도 아침이 오면 나가서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이 오늘은 어떤 색인지,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강물이 오늘은 어떤 표정인지 그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희망이 있어서였을까요? 언젠가는 인정받을 것이라고 믿어서였을까요? 어쩌면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냥 그것밖에 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화려한 결과를 위해 계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신이기 때문에 계속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는 나가 아닌 것 같아서, 이것을 하는 동안만큼은 내가 온전히 나인 것 같아서. 당신에게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결과와 상관없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하게 되는 것. 돈이 되지 않아도, 칭찬이 없어도 그냥 그것을 하고 있을 때만큼은 자신이 자신 같은 것.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것은 빛이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의 그림을 거부해도 빛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빛은 왔습니다. 어제와 다른 빛이 왔습니다. 그 빛을 보는 동안 그는 자신이었습니다. 집념이란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환경이 어떻게 달라져도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집념의 진짜 모습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버티기로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선택이 쌓여서 나중에 돌아보면 집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장 상실과 시력 저하. 세상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이 침침한 것은 나이가 들면 생기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는 것을 서서히 알게 되었습니다. 색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평생 보아온 빛의 색들이 어느 날부터 자신이 원래 알던 것과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자신이 의지해온 것이, 평생 자신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처음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 했습니다. 아직 괜찮다고, 아직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버텼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딘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처음에는 모른 척합니다. 안경을 바꾸면 되겠지. 조명이 문제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시력만이 아닙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 기억이 예전처럼 또렷하지 않다는 것. 무릎이 아프다는 것. 오래 걷기가 힘들어졌다는 것. 이것들이 하나씩 찾아올 때 인간은 무엇을 느낍니까?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안에는 더 깊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든다면, 그렇다면 나는 무엇인가? 내 몸이 내 마음을 따라오지 않을 때 나의 존엄은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람도 그 질문 앞에 섰습니다. 평생 빛을 보는 사람에게 시력이 흐려진다는 것은 단순한 신체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자신을 연결해 주던 방식이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내가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감각이 얼마나 막막했을지. 어둠이 아닙니다. 아직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흐릿합니다. 윤곽이 뭉개집니다. 색이 섞입니다.
내가 보려는 것이 내가 보는 것과 달라집니다. 그 사이에 간극이 점점 벌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느끼는 것이 실제인가? 내 판단을 믿을 수 있는가? 당신은 그런 불안을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 기억이 흐릿할 때, 예전처럼 할 수 없을 때, 그때 자신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지는 그 감각. 하지만 그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흐려졌어도 그는 계속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5장 다시 그린 빛.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르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느 순간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보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달라진 눈으로 달라진 세상을 보는 것.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서서히 알아갔습니다. 그의 후반기 그림들은 앞선 것들과 달랐습니다. 더 크고 더 흐릿하고 더 색이 강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시력이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들 앞에 서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것이 단순한 손상의 흔적이 아니라는 것을. 무언가 더 깊어진 것이 거기 있다는 것을. 흐릿해진 것이 아니라 본질만 남은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잃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얻는 것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만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사라지고 난 자리에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것을 담으려 합니다. 완벽하게 빠짐없이 모든 것을 다 표현하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핵심을 담게 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더 진실한 것이 남습니다. 그것이 인생 후반의 선물입니다. 그 사람이 시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그린 수련들이 있습니다. 연못 위에 가만히 떠 있는 연꽃들, 물 위에 흔들리는 빛의 반영,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인지 경계가 없는 것 같은 그 그림들. 그것들은 지금도 세상 어딘가에 있고 지금도 사람들이 그 앞에 섭니다. 그리고 묘하게 마음이 조용해진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그 그림들이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것을 담고 익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흐릿해지는 것들 속에서도 여전히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것. 조건이 나빠져도 본질은 남는다는 것. 그것을 그 그림들이 말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인간은 조건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달라져도 조건이 나빠져도 그 속에서 태도를 선택하며 삽니다. 그 태도가 인간의 존엄입니다. 그 사람은 흐려진 눈으로 계속 보았습니다. 달라진 방식으로 계속 담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태도였습니다. 당신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은 지금, 역할이 줄어든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지금, 당신은 어떤 태도를 선택하고 계십니까? 그 선택이, 아주 작은 선택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만들어 갑니다. 6장 희망. 저녁 노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중에 가장 화려한 빛은 저녁에 옵니다. 아침의 빛도 아름답습니다. 한낮의 빛도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 노을의 빛은 다릅니다. 오렌지빛과 분홍빛과 보랏빛이 한꺼번에 섞이는 그 짧은 순간. 왜 저녁 노을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하루의 모든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아침의 서늘함도, 한낮의 뜨거움도, 오후의 나른함도 다 지나온 빛이 마지막에 그 색을 만들어냅니다. 처음부터 그 색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지나면서 그 색이 된 것입니다. 인생 후반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지금 당신 안에 있습니다. 기쁜 것들도, 아픈 것들도, 부끄러운 것들도, 자랑스러운 것들도, 그것들이 모두 당신 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저녁 노을의 색입니다. 겨울 정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봄에는 꽃이 핍니다. 여름에는 잎이 무성합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듭니다. 그런데 겨울 정원은 어떻습니까? 꽃도 없고, 잎도 없고, 색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겨울 정원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땅 속에서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 동안 나무는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조용한 시간이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내면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겉이 조용해질수록 안이 깊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 시간일 수 있습니다. 고요한 연못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잔잔할 때 하늘이 비칩니다. 물결이 일면 하늘이 흔들립니다. 가장 고요한 물이 가장 선명하게 하늘을 담습니다. 바쁘게 달릴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멈추었을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소란스러울 때는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조용해졌을 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인생 후반의 조용함이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비출 수 있는 상태로 가는 것, 더 선명하게 담을 수 있는 상태로 가는 것, 그 사람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말년에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연못을 만들고 연꽃을 심고 물 위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에 앉아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흐려진 눈으로 그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거기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어쩌면 그는 이미 다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젊었을 때 밖으로 나가 세상을 보았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안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세상이 흐릿해질수록 자신의 내부가 더 선명해진다는 것을, 그것이 수련 연작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연못이 있고 물이 있고 연꽃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것이 인생 후반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화려함이 사라지고 난 자리에 남는 것, 서두르지 않게 된 후에 보이는 것,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서 나오는 것. 늦게 피는 꽃이 있습니다. 봄에 피는 꽃만 꽃이 아닙니다.
늦여름에 가을 초입에 피는 꽃들이 있습니다. 그 꽃들은 봄꽃보다 오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봄꽃의 화려함은 없지만 그 대신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지금 피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무르익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겨울 정원의 땅속처럼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 깊어지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새벽빛을 생각해 보십시오. 밤이 가장 깊은 것은 새벽 직전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빛이 옵니다. 처음에는 아주 희미하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색이 없다가 색이 생깁니다. 윤곽이 없다가 윤곽이 드러납니다. 그 빛이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비치면 됩니다. 어둠이 끝났다는 신호이면 됩니다. 오늘도 아침이 온다는 약속이면 됩니다. 마무리. 이야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밖은 아직 어두울 겁니다. 당신은 이 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결심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일부터 달라지겠다고 마음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직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아직 느끼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아직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내일 아침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빛을 느끼고 싶다는 것도 됩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것도 됩니다. 읽다가 덮어둔 책의 다음 장이 궁금하다는 것도 됩니다. 그것이 당신의 이유입니다. 그 사람이 흐려진 눈으로도 연못 앞에 앉았던 것처럼 당신도 오늘 밤 이 시간 이후에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생 후반은 내리막이 아닙니다. 색이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저녁 노을처럼, 겨울 정원처럼, 고요한 연못처럼. 겉으로는 조용해졌지만 안으로는 더 깊어지는 시간. 당신은 지금 그 시간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견디신 당신에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버텨주셔서,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창문 너머로 빛이 들어올 겁니다. 그 빛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그것으로 오늘 밤은 충분합니다.